무상심심미묘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 난조 백천만금 난조 악은 묵년 득수지 악은 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원해열의 진실의 마하반야 바람일 마하냐 꼭 이제 참회 의식문을 다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설법을 듣기 전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문입니다. 다 함께 낭송합니다. 지난 동안 지음바 모든 악업은 무실에 담긴시로 많이 남아서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으리라. 제가 이제 그 모두를 참회합니다. 살생중재 금일참회 지신참회 부도중재 금일참회 지신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지신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지신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지신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지신참회 악구중재 금일참회 지신참회 참회중재 금일참회 지신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지신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지신참회 백것 동안 사인제 한생강에 나의 없어진 다른 불을 불태우듯 흔적주사 없어라. 죄성품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나네. 마음 없어지면 죄업 또한 사라지니 죄도 마음도 없어 두 가지 모두 공하면 이것을 이름하여 칭찬이라 한다네. 참매지는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모지사다야 사바 옴살바 못자 모지사다야 사바. 모두 편안하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은 7월 백중이 다가옵니다. 백중 때는 이제 목련존자가 어머니 지옥에 빠져있는 어머니를 구제하듯이 우리 불자들도 조상님을 위해서 제를 올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부처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절에서는 오늘부터 매일 한 번씩 반야신경을 씁니다. 마하반야바라밀타 신경, 이렇게 한문으로 쓸 수 있는 분은 한문으로 쓰고, 한문으로 쓰기가 어려운 분들은 한글로라도 소리 나는 대로 또박또박 한 글자 한 글자 그렇게 이제 그 경을 쓴다. 그걸 이제 사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또 기한사 신도들은 사경을 통해 가지고
매일 한 번씩 사경을 해서 부모님과 조상님을 천도하는 정성을 삼는다. 이렇게 이제 이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그 책이, 사경책이 없는 분들은 뒤에 이제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 권씩 가져가서 꼭 써서 7월 백중에 이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가지고 와서 그때 이제 부처님전에서 소전해가지고 조상님을 천도로 올릴 겁니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모두 다 불자이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불교를 믿습니까? 나는 불교를 왜 믿는다? 그냥 뭐 불교가 좋아서 믿는다. 그럴 수도 있지만 불교를 왜 믿느냐? 보통 우리 불자들이 불교를 믿는 것은 가정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건강하고 자손들이 충실하고 하는 일들이 잘 풀려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따르고 가르침을 배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불자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혹시 뭔지 생각이 나세요? 뭘까요? 가정을 잘 되게 한다. 이거는 이제 다른 절에 가도 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 가지가 더 있다. 그거는 바로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라는 우리들의 가정을 지켜주기 때문에 나라가 없으면은 우리들의 가정은 지켜주지 못해요. 내가 전라도다 하더라도 전라도가 내 가정을 지켜주거나 경상도가 내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요. 나라만이 지켜줄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내 가정을 지켜줄 수 있다. 그래서 가정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제 그 기도는 기복불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나라가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호국불교라고 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생각해야 돼요. 가정이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또 남편이 아내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게 자비예요. 자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남과 여의 관계에서 출발점이고 이제 그 사랑이 깊어질수록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져요. 내 아내가 소중하다. 내 남편이 소중하다. 그래서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남편은 아내의 장점을 자꾸 발견을 해야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의 장점을 자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30년, 40년 산 사람들한테 그래도 남편의 장점이 뭐냐, 남편을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은 쑥스러워해요. 잘 몰라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아놓고도 남편의 아내의 장점을 한마디 제대로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덮어놓고 산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면 되지. 서로 이혼하지 않으면 되지. 떨어지지 않으면 되지.
그냥 그런 식으로 얼버무려가지고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구체적이에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 남편은 이런 점이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 아내는 이런 점이 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칭찬을 하고 서로 격려를 하고 같이 또 서로 이렇게 응원을 하고 그런 어떤 그 속에서 가정이 잘 됩니다. 그걸 이제 부부화합이다, 부부화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소중하게 생각하는 데서 자본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요. 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면은 그게 겉으로는 그냥 무난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바짝 붙어 있거든요. 밀착해 있어요. 나누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부부는 내가 아는 부부는 아내가 아프면 남편도 같이 아파요. 남편이 아프면 아내도 같이 아프거든요. 그만큼 정신적으로 강력한 유대관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냥 저기 아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서 그 앓고 있는데 남편이 나가면서 병원에 가봐라 하고는 그냥 불떡 회사에 가버리면은 그는 부족한 거죠. 저 아픔을 같이 위로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책을 세워주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그 정신적인 것을 잘 모르니까 나 홀로 가족이 많답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나 홀로 아파트? 그런 걸 지어가지고 팔고 그렇게 혼자 살고 어디 가서 애 낳아가지고 와서 애나 키우고 그런 뭐 취미생활 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있는데 그걸로는 공부가 안 돼요. 우리가 수행이라고 했을 때 공부라고 했을 때 서로 깊이 이해하고 또 못마땅한 것도 살살 받아들여가지고 새겨서 자기 마음속에서 다 응어리를 다 풀어내고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자꾸 연마하고 단련하고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자기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어떤 이제 암 걸린 남편이 이제 죽기 한 달 전에 그 아내를 그렇게 괴롭히더래요. 내가 죽고 없으면은 잘 먹고 잘 살겠지, 놀러도 많이 다니겠지, 또 뭐 이것저것 뭐 아래 복 없이 다 해보겠지, 복이만 누리겠지, 이렇게 이제 괴롭혀가지고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들게 하더랍니다. 근데 이제 그 양반이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이제 제대로 본정신이 돌아와가지고 그동안 나하고 사느라고 정말 수고 많았다. 내가 잘해준 것도 없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미안하게 그러지 없다.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렇게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밀접한 것이고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소중한 가정 아닙니까?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상복 입고 머리를 깎고 저래서 살지 않아도 부부가 서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살고 거짓을 보이지 않고 진실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은 그 자체가 한량없는 공부예요. 한량없는 공부에서 한량없는 공덕이 성취돼요. 그러니까 가정이야말로 바로 얼마나 좋은 부처님 도량이잖아요. 여기 저는 큰 가정이고 여러분 집은
작은 가정, 개개인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정을 소중하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공부가 깊어지고 또 제대로 잘 공부가 이끌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죽는 날까지. 그래서 이제 인생을 좀 살아보면은 크게 거부장자가 되거나 고관계량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평범하게 깨어나서 평범하게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 자체로도 이만저만 훌륭한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것보다는 100번, 1000번 마음은 더 훌륭해요. 더 좋은 거예요. 태어나서 온갖 고통을, 온갖 것을 다 겪으면서 극복하고 살았잖아요. 이혼도 안 하고, 끝까지 금머리 바쁘게 내리까지 살았잖아요. 주말에 싸움도 안 하더라도 끝내 살아냈잖아요. 그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큰 공부입니까? 3,000배를 하루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하루하루가 안 되잖아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절에서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부처님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 남편이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내가 부처님입니다. 아내 부처님, 남편 부처님, 자식 부처님, 아버지 부처님 이렇게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걸 잠깐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불만스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또 얼른 절에 가서 설법을 들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마음이 기뻐집니다. 내가 참 그동안 잘못했구나. 아내한테 잘못했구나. 아버지한테 잘못했구나. 이웃의 친구한테 잘못했구나. 뉘우쳐지거든요. 그걸 뉘우쳐지고 설법을 들으면 마음이 즐거워요. 밝아져가지고 그냥 괜히 불을 날아가고 얼굴이 허해지는 거야. 세상에 제일 잘생긴 사람은 얼굴이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얼굴이 원하는 걸 누가 원해집니까? 설법 듣는 사람만이 얼굴이 원해집니다. 설법을 잘 들어야죠. 그렇구나. 내가 그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구나. 지금부터는 법사 스님이 시키는 대로 내가 잘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과 결심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도가 닦는 겁니다. 저에 와서 삼천배하고 경을 읽고 또 어려운 나의 모임을 하고 하는 것도 물론 도를 닦는 거지만 그 도는 가정을, 사람을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닦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기 위해서 누가 도를 닦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소중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결국 오는 거예요. 창원에서 오고, 부산에서 오고, 수경이를 새벽 4시 반에 오셨다며요.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여기 옆에 살아도 절에 안 오잖아요. 같은 안성에 살아도 절에 안 와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르기 때문에 남 시키는 대로, 남 부르는 대로, 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흥청망청 흘러가고 지나가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이제 가정을 위한 불교를 기복불교라고 합니다. 기복불교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기복불교만을 하면은 그거는 이제 한계 있는 불교인데 이제 우리 불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다고 했죠? 호국불교. 나라를 위한 불교예요. 나라가 잘 돼야 그 나라가 우리 가정을 지키도록 경자거나 전하거나 이 도가 우리 가정을 지켜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경자도가 문제다, 전하도가 문제다 그래가지고 나라를 위태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아주 잘못된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이가 많아도 어른이 아니에요.
생각이 철이 없는 사람이에요. 삐뚤어진 사람이고 정신병자예요. 자, 나라가 잘 된다.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삼국시라고 알죠. 고려, 백제, 신라. 이때는 불교 시대예요. 불교 시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가 있죠. 그것도 불교 시대고. 그 다음에 고려가 있죠. 고려도 불교 시대예요. 이때는 나라가 크게 했어요. 군사력이 크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신라는 다른 나라하고 8년간을 전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다른 나라를 중국으로 몰아내버립니다. 그 정도로 이제 힘이 막강한 나라가 있어. 그게 왜 그러냐면 호국불교가 있어서 그래요. 호국불교가. 그 다음에 고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려도 호국불교였거든요. 그래서 고려 성종 때 저기 거란이 요 나라가 침략을 하잖아요. 세 차례에 걸쳐 침략을 하는데 다 물리칩니다. 고려 사람들이 호국불교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몽골이 침략해 왔을 때도 30년 동안 항복을 하지 않아요. 대단한 일입니다. 호국불교가 없으면은 이 좁은 한반도에서 그런 힘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이런 사실을 우리 불자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불자들이 역사를 잘 몰라.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사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조선시대 때는 호국불교가 없었죠. 있었습니까? 호국불교 있었어요? 없었죠. 없어가지고 나라가 아주 허약했어요. 청나라라고 하는데 침략을 받아가지고 임금이 바로 항복을 해버립니다. 그게 비하면 우리는 그 나라에, 요 나라의 침략을 3번이나 받고도 임금이 항복을 하지 않아요. 마침내 그 요 나라라고 하는 중국의 나라는 망해버려요. 고려를 침략해가지고. 그게 지금 호국불교이냐. 이러한 어떤 그 전통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 불자들이 사실상 그런 걸 잘 몰라. 적극적이지가 않아. 그냥 우리의 물탄듯, 위에 물탄듯, 흐리멍텅멍하게 이렇게 적당하게 흘러가고 흥흥하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이렇게 부드럽고 유하더라도 속으로는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칼칼하게 딱 칼이 자기 인생관에 서 있어야죠. 국가관도 서 있고. 그래야 이제 이 나라가 잘 되지.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망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제대로 되는 거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돼서 여러분 다 학교 다니고 공부 많이 했죠?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조선의 시조가 누굽니까? 고조선. 고조선의 시조가 당군이죠. 당군이죠, 당군. 그렇죠? 고려의 시조 누굽니까? 주몽이고, 백제의 시조는 원종. 그 다음에 신라의 시조는 박역거제. 발해의 시조는 발해. 개조영. 그 다음에 고려의 시조는 왕건. 조선의 시조는 이성계.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시조는 누굽니까? 아는 사람. 김일성이죠. 김일성이죠. 그죠? 시조입니다. 북한관. 그럼 대한민국의 시조는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시조. 시조 없어요?
오늘날 이제 우리가 큰 문제를 안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대한민국을 누가 만들었느냐, 누가 세웠느냐, 이걸 몰라요. 누가 세웠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뭐야? 이러면은, 대한민국이 뭐야? 난 몰라. 이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거든요. 그럼 이걸 이제 누가 만들었느냐? 이걸 이제 모르고 혼란스러우니까 서로 싸움을 하는 거야. 자, 여러분, 조금 얼마 전에 6월 3일 날 대통령 선거했죠? 누가 찍었어요? 누가 찍었다 하더라도 누가 찍었겠죠, 그죠? 근데 대한민국을 누가 건국을 하고 누가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대통령을 찍으면 아무나 찍어요, 그냥. 근데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알고 뭔가를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을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들을 시작할 때도 상대방의 그 조상을 보고 상대방의 가세를 보고 상대방의 부모를 보고 상대방의 친척을 보고 또 그 동네에서 어떤 평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가지고 딸을 시집 보내거나 아들을 잡아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뽑는데 그런 어떤 그 고민, 그런 어떤 연구, 노력 없이 무턱대고 그렇게 아무개를 찍는다. 누구 찍든지 간에 그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부족한 거야. 아니 부족하다기보다가 참 안타깝고 잘못된 거야. 왜 나라에 5천만의 권리를 대통령한테 넘겨줘서 이 나라를 끌어가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을 뽑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 가족을 생각하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서 왜 찍어도 돼? 그래가지고 나라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는 잘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 찍어낸다라고 하는 걸 무기에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누굴 찍든지 알아서 찍으라 이거야. 찍을 때 깊이 생각을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을 찍어내지 어떤 일을 이렇게 해보면은 그게 되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혼란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조선시대가 참 신라, 고려, 조선 이렇게 내려오면서 조선시대가 제일 백성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제로부터 이제 조선이 망했잖아요. 망했는데 그때 백성들이 아무도 그게 원망을 하지 않아. 조선을 찾지 않아요. 그래 망해가지고 이제 그 나라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러시아로 가고, 어떤 사람은 중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한국에 앉아서 독립운동을 해요. 독립운동을 이제 막 하는데, 나중에 이제 독립이 될 때는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독립이 되는 게 아니라 연합군에 의해서, 그러니까 북쪽은 소련군, 남쪽은 미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일본군들이 무장을 다 제가 다 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는 군정이 있고 남쪽에도 군정이 있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중국하고 그러니까 중공입니다. 러시아 소련의 스탈린하고 김일성하고 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북쪽을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로 만든다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돼가지고 1946년에 벌써 북한에 각 지역마다 인민위원회를 설치해요. 인민위원회를. 벌써 이제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기초를 놓는다 이거죠. 그렇게 하고는 뭘 하냐면은 토지를 이제 지주가 가지고 있는 토지 있잖아요. 토지를 싹 그냥 뺏어버립니다. 돈을 안 주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토지를 뺏긴 그 지주들은 공산주의가 싫어가지고 남쪽으로 많이 내려옵니다. 거기 안 살고. 그리고 이제 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1.4 대란만 많이 들어봤죠. 그때도 이제 많이 경우입니다. 공산주의가 싫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북한 김일성으로 보면은 자기들이 싫어하는 인간들, 그러니까 자본주의 인간들을 다 내려가버리고 저절로 청소가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남한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남한에는 해방되고부터 세력이 김구를 비롯한 민족주의 세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죠. 남부가.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 교회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이런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세력들이 서로 막 싸워가면서 사람을 죽여가면서 이렇게 이제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 나라를 건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건국하는 세력을 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해요. 이승만을 비롯한 개신교,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여러 어떤 개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 세력은 남부당을 비롯한 그런 그 공산주의 세력이 반대예요. 반대 세력이에요. 또 반대 세력이 누구냐 하면은 민족주의 세력이에요. 김구 선생을 비롯한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이제 내세우거든요. 왜냐하면 남쪽이나 북쪽이나 다 통일해서 나라를 세워야 된다. 통일을 안 하면은 나는 38선에서 그 38선을 대고 내가 거기서 죽겠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민족적인 측면에서는 대단히 참 훌륭하죠. 그러나 국제 정세라고 하는 것이 이 우리나라 독립을 우리 스스로 한 게 아니잖아요. 연합국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야. 이미 북쪽에는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김일성이가 같이 합해가지고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다 이렇게 이제 세력을 만들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이 이제 6.25 전쟁이잖아요. 6.25 남침이잖아요. 6.25 남침이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걸 말해주는데 그 김구 선생을 비롯한 상해 임시정부는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자기들이 정부를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흘러가야 되는데 왜 그게 안 되느냐 이렇게 굉장히 불만을 많이 품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송진우라고 하는 전라도의 유명한 담양에 있는 아주 뛰어난 그런 분 암살시켜요. 또 설산 장덕수라고 하는 사람도 암살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 지금 기록으로 다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 어떤 그 한계를 이제 그걸 일으키고 또 그러한 어떤 그런 남한에서의 반란이 일어납니다.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반대하는 그 제일 처음 일어난 게 1946년에 대구 10월 폭동이에요. 그 다음에 제주도 4.3 사태예요. 거기다 대한민국 세력이 일으킨 그 내란입니다. 내란. 그 다음에 여순 반란 사건. 그 다음에 군부대 불합체 이런 사건들은 전부 다 그게 반대한민국 세력이거든요. 이 반대한민국 세력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이 건국되니까 잠잠하게 들어가 있다가 나중에 이제 정치 세력화하면서
어떤 이제 어떤 모양을 띠느냐 하면은 모양을 띠느냐 하면은 대한민국 주도 세력이 하는 주도 세력이 모든 하는 일을 반대하는 거야. 반대하는 거야. 이걸 해도 반대하고 이걸 저걸 해도 해도 반대하고, 반대하고 저걸 뭘 해도 반대하고 뭘 반대하고. 그렇게 반대하는데 그냥 반대를 하면 안 반대를 되잖아요. 하면 안 되잖아요. 민주화라고 하는 이름을 민주화라고 하는 내걸고 반대를 예, 하는 걸고 겁니다. 반대를 하는 겁니다. 민주화다. 민주화다. 그런 이제 어떤 과정을 이제 겪으면서 겪으면서 이제 대한민국에 지금까지 이제 흘러와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는데 이렇게 반대 세력이라고 반대 하는 세력이라고 그 세력이 세력이 반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과 대한민국 세력 두 대한민국 세력이 있단 두 세력이 말이죠. 있단 그게 말이죠. 지금도 그게 그게 계속 부닥치고 있는 계속 거야. 부닥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박정희 이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961년 1961년 5월 15일 날 쿠데타를 해서 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혁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혁명을 해가지고 정권을 잡으면서 잡으면서 수출주도요 수출주도 예, 산업화 정책을 산업화 펴는데 정책을 펴는데 반대한민국 세력은 세력은 중농정책을 핍니다. 중농정책. 중농정책. 농사를 잘해야지 농사를 잘해야지 수출을 하느냐. 수출을 하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를 닦는데 고속도를 거기 가서 앞에 도도사 앞에서 두루 부립니다. 아주 나를 밀어버리라. 나를 밀어버리라. 나를 묻어버리라. 묻어버리라. 고속도로 못 간다. 고속도로 못 간다. 여기 이제 김대중, 김영삼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죠. 부산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은 대한민국에 고속도로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때 그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앞에 가서 두루가지고 그렇게 반대를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아무리를 좋아하지만 참 부끄럽구나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부끄럽잖아요. 지금 우리 상식으로 가면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한 보통 사람인데도 생각해보면은 고속도로 까는데 거기 두루 있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그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그런 사람들이 한 거예요. 반대한민국 세력이에요. 그 반대한민국 세력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것이 이 반대하는 것이 체질화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제 그를 바꾸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때 김대중이나 김영삼 같은 정치 지도자들이 그 두루눕지 말고 데모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경부고속도로 깔지 말고 호남고속도로 같이 깔아달라. 그런 데모를 했으면 아마 그 당시에 저기 경부고속도로 깔고 바로 호남고속도로 깔았을 겁니다. 호남고속도로 나중에 한참 뒤에 깔고 그것도 2차선으로 깔았어요. 그 나중에 4차선 넓혔는데 만약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했다면 동시에 깔았다거나 바로 이어서 깔았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에 불균형 같은 것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나타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앞날은 국민이 스스로 생각해서 보수냐 진보냐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은 무조건 반대하는 거예요. 일단 반대하고 보자. 민주화 투쟁을 한다. 민주화를 했다. 민주화는 김대중, 김영삼이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했습니까? 민주화는 박정희가 했어요.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배고픈 사람은 민주화를 할 수가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형 산업화를 밀어붙였어요. 그때 나는 내가 1억이 넘었습니다만은
잘하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이해가 안 됐던 것이 현대 폴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보는 있었는데 자동차가 있었는데 그 자동차가 자동차가 한국에서 살 때는 한국에서 1,500만 원인데 500만 원인데 미국에 갖다 팔 미국에 때는 갖다 팔 때는 800만 원에 파는 800만 거야. 원에 파는 거야. 반값에. 바늘값에. 그래가지고 나는 어릴 때 그 어릴 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는 바로 매판 자본이다. 매판 자본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자본을 국내 자본을 떼가지고 이제 외국에다가 팔아먹는 거다. 팔아먹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나중에 경제학자들이 토론하는 것을 토론하는 보고 것을 보고 그렇게 했기 그렇게 때문에 했기 뭘 때문에 얻었느냐? 뭘 얻었느냐? 뭘 얻었어요? 뭘 얻었어요? 외화를 외화를 가지고 오게 된 거야. 가지고 오게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돈 1,500만 원보다 1,500만 원보다 외화 뭐, 1,000달러, 1,000달러가 $10,000 그때는 힘을 발휘할 때 힘을 발휘할 지금도 때.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나라 돈 1,500원에 1,500원에 미국에 1달러죠. 1달러죠.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된 거야.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그다음에 있습니까? 이제 뭐가 있습니까? 직장이 있는 거야. 직장이 있는 거야. 손해를 보고도 수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생긴 거야. 직장이 생긴 거야. 자, 직장이 생기니까 돈을 받죠. 돈을 돈을 받으니까 돈을 내 집을 마련하죠. 내 집을 마련하죠. 아이를 공부시키죠. 아이를 공부를 시키죠. 먹고 살만하죠. 먹고 살만하죠. 그것이 소위 말해서 소위 중산층의 형성이에요. 형성이에요. 그 중산층의 형성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박정희 거예요. 대통령이 만든 그 중산층이 결과적으로 민주화의 토대가 된 거예요. 토대가 된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배가 민주화를 민주화를 못해요. 못해요. 지금 세계에 가난한 세계에 나라들 많지 가난한 나라들 않습니까? 많지 민주화 안 되잖아요. 민주화 안 되잖아요. 그 보면서도 몰라요? 보면서도 몰라요? 그러고 이제 민주화했다. 민주화했다. 자기들 투쟁해서 민주화를 성취했다. 민주화를 성취했다. 뭐 그 부분에 이제 그 부분에 말이 다 틀린 건 말이 다 틀린 건 그게 주가 아니라는 그게 겁니다.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제 한마디로 들어가겠습니다만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이성계고 이성계고 또 북조선을 건국한 사람은 김일성이고 그 대한민국을 건국한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아무도 몰라. 모르고 뭐지? 무슨 소리지? 지금 스님이 지금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혼란스러워요. 건국 세력이 대한민국의 건국 세력, 자유민주주의의 건국 세력이 이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그게 이제 초대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이라는 거죠.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승만 혼자 만든 건 아니에요.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는 것이 이승만 혼자 대한민국을 만든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승만이 10년 이제 정권을 잡았다 이래가지고 이승만 독재다 나쁜 놈이다 막 애나 어른이나 똑같이 욕을 하고 사태질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이제 민족의 어떤 그런 운명하고도 연결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저 정치 지도자 신누구지? 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분. 그렇게 그 박사가 있었고 조병옥 박사 같은 분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야. 만약에 그런 분들이 살아 있었으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부를 넘겨줬을 겁니다. 그때 국민들이 지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조병옥 박사나 신익희 선생님이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상대가 없는 거야. 그래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하다 보니까 10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국가의 운명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양반이 장기 그 집권을 양반이 장기 해야겠다 집권을 하고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해가지고 뭐 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다는 아니다 이거죠. 다는 아니다 이거죠. 조병호, 신익희 이 두 선생이 얼마나 선생이 대단했습니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대단한 그걸 분들. 갑자기 죽어버리는 거야. 갑자기 죽어버리는 그 정권 이야기 안 그 정권 됐잖아요. 이야기 안 됐잖아요. 그게 이제 사회부가 이제 나니까 사이고 나니까 막 그냥 그냥 들고 일어나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사회가 혼란스럽게 그지가 없는 거야. 그지가 없는 왜? 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누가 건국했느냐고 누가 하는데 건국했느냐고 주인이 없어. 주인이 없어. 북한은 주인이 있잖아. 북한은 주인이 있잖아. 시주가 있잖아. 시주가 질서가 있다는 거야. 질서가 지금 있다는 거야. 4대째 아니야. 4대째 아니야. 3대째죠. 3대째죠. 그런 어떤 측면에서 측면에서 오늘의 대한민국의 불자들은 불자들은 돌을 닦는데 돌을 닦는데 그냥 그냥 마하바자바라밀다 마하바자바라밀다, 마하바자바라밀다 이렇게 앉아만 있어가지고 되질 않아. 되질 않아. 생각이 분명해야 생각이 돼. 분명해야 돼. 어떻게 분명하냐? 어떻게 분명하냐? 내가 돌을 닦는 내가 것은 돌을 닦는 내 것은 가정을 내 가정을 잘 가꾸고 가꾸고 잘 보호하고 잘 보호하고 잘 키워가지고 잘 키워가지고 내가 훌륭한 내가 가정으로서 훌륭한 이렇게 가정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나라를 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누구도 내 가정을 함부로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지킬 수 있는 지킬 수 그런 있는 이제 그런 울타리를 만든다. 울타리를 만든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가정만 가지고 안 가정만 되잖아요.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런 어떤 그런 기복 불교와 기복 불교와 호불교를 닦지 않고 닦지 않고 어떻게 어떻게 정상하게 되느냐 정상하게 이거죠. 되느냐 이거죠. 전라도, 전라도 우리 전라도, 우리 경상도 우리 그러잖아요. 경상도 그렇잖아요. 정신병자들이에요. 정신병자들이에요. 대한민국이 문제지. 대한민국이 문제지. 대한민국이 문제잖아요. 대한민국이 문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건국 세력이냐 건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이냐 반대한민국 세력 이걸 잘 따져보고 이걸 잘 따져보고 반대를 위한 반대 위한 반대 그런 어떤 물결을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야 돼. 그렇죠. 흘러가버리면 그렇죠. 흘러가버리면 그냥 흘러가버리잖아요. 그렇게 흘러가버리잖아. 그렇게 그냥 나라에 엎어지는 나라에 자빠지면 엎어지는 자빠지면 공산화되면 그만이잖아. 그만이잖아. 어? 나라가 줘버리면 그만이잖아. 그 그만이잖아. 사람들 목표가 그 사람들 그거니까. 목표가 그거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데 여기 이제 우리 그 여기 이제 6.25 전쟁 일어나고 전쟁 일어나고 이제 그 울북한 사람들은 울북한 불과 얼마 사람들 되질 않아요. 얼마 되질 않아요. 그 반대한민국 그 세력들이 반대한민국 다 여기 서울에 한국에 남아 있는 거야. 한국에 남아 있는 그럼 거야. 그 사람들이 막 그 들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막 들고 사회를 소란스럽게 만들고 소란스럽게 오늘날 만들고 또 아주 그 아주 여러 가지 불편하게 여러 가지 불편하게 이렇게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나라는 튼튼해야 돼요. 나라는 강해야 돼요. 나라는 나라는 엄격해야 나라는 돼요. 엄격해야 돼요. 나라가 국법을 함부로 국법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런 의원들은 그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응? 응? 그런 어떤 그런 저기 생각에 대한 생각에 대한 입장 병리 없이 입장 병리 없이 어림어서에 타고 어른이 아닙니다. 어른이 아닙니다. 나이 많다고 나이 많다고 뭐 대단한 그런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정신이 올바라요. 정신이 올바라야지. 왜 불교를 믿느냐? 왜 불교를 믿느냐? 기복불교와 기복불교를 기복불교를 하기 위해서 불교를 하기 위해서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그 불교를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 혼자 돈 깎고 혼자 뭐 돈 깎고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그래가지고 잘 되면 하고 저래 가서 치즈도 좀 하고 치주도 좀 그거는 나는 먹기지 그거는 시주가 나는 아니지. 시주가 아니지.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다른 절에서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그는 부처님의 뜻입니다. 뜻입니다. 왜 그러냐? 부처님께서도 나라를 잘 내기 위해서는 어른을 공경하라,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가 잘 되는 법을 많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인도에는 나라가 여러 개였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나라에 계시다가 저렇게 나라로 가시잖아요. 그럼 가시면은 제일 먼저 소식을 사람들이 왕이에요.
왕 부부가 같이 와요. 부부가 같이 와요. 그래 그래 와가지고는 와가지고 부처님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 되겠습니까? 이래 물어. 그럼 부처님께서 그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또 해라. 아내는 이렇게 해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또 아내에게 또 선물을 자주 해라 선물을 자주 해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단 말이에요.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본받지 않고 받지 않고 우리가 이제 조용하게 불교는 사족에 들어가서 조용히 듣다 쓰고 배부르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산다라고 하면은 정말 불교는 이 세상에 필요한 가르침이겠습니까? 가르침이겠습니까? 사라져야 될 사라져야 가르침이죠. 될 가르침이죠. 용기 있게 나서야죠. 용기 있게 나서야죠.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국가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래서 애국자가 돼야죠. 국자가 돼야죠. 보살. 보살. 그래서 저는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을 구국보살이라고. 구국보살이라고. 구국보살. 구국보살. 이 나라를 이 구제하기 나라를 위해 가지고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태어났다가 태어났다가 자기가 만들어 놓은 나라에 돈 한 푼 못 써보고 죽은 거예요. 써보고 죽은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 그 22, 30이 30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은 배가 너무 배고파가지고 배를 이렇게 움켜쥐고 이렇게 집에 온답니다. 집에 와서는 소뚜껑부터 싹 열어보면은 아무도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장독대에 간장을 이렇게 한 스푼 이렇게 입에 두르고 우고 마시 저기 삼키고는 우물가에 가가지고 물을 한 바가지 이렇게 퍼마셨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름대를 움켜쥐고 이렇게 자라가지고 그 박정희 대통령 평생의 소원이 우리나라 백성을 굶게 하지 않겠다. 가난은 나라만을 구제할 수 있다. 그런 교훈을 가지고 산업화를 이룬 거예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 욕하면 돼요. 돼요. 그럼 박정희 대통령의 딸을 감옥 보내면 돼요. 그럼 온갖 그런 그 추잡한 말을 붙여가지고 누구하고 붙어먹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 노처녀를 그렇게 매도해서 돼요. 인간의 놀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돼요. 좌파든 우파든 뭐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운인해야 돼. 나라를 이렇게 오늘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소리를 합니까? 자, 불교는 뭐냐? 산에서 목탕만 치는 게 불교가 아니고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국가를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도 남의 걸 뺏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의롭습니까? 세계 1등국이죠. 그런 나라가 돼요. 저 통일신라처럼. 자, 부산에서 오시고 창원에서 오신 여러분들 인생은 많다 하더라도 내가 늙은이다라고 이렇게 포기하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른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그것이 오늘 동해안사까지 오신 인연입니다. 울려서 어깨를 진동하여 초리자리 밝아지고 잠잠해서 걱정 봉송시기 거푸에 찬란해라 일찍이 형상으로 목욕상을 펼쳤으니 도솔산이 당당하여 그의 소리 영원하리 생명천리 무량 생명동맹 정진하여 바람사 성취한다.